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2022년 대통령 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여의도 정치판은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경선을 먼저 시작한 여당에선 상대 후보에 대한 날선 공방이 벌어지고 왜 확실하게 검증되지도 않은 추측을 가지고 그럼 책임을 시청자분들께 떠넘기려고 서울 시민께서 경선을 준비하는 제1야당에선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또 뭔 소리야? 버스 개소와 일부 승객들 간의 기싸움이 한창이죠. 아니 왜 같은 파크끼리 싸우냐고 지들끼리. 이 밖에도 각종 이슈와 논쟁으로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대선 전국. 오늘따라 저 기와장이 더 파랗게 보인다 야. 파란 지붕의 주인 자리를 놓고 벌이는 이 치열한 전투에서 후보들의 머릿속엔 단 한 가지 생각만이 간절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죠? 당선될 것 같아요? 정치 너무 쉽게 생각하신다. 여야를 막론하고 수많은 후보들이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이때 막강한 지지율의 돌고래 후보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멸치 후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지율이 올라서 너무 좋네요. 이번 영상에선 영화 아워 브랜드 이즈 크라이시스를 통해 차기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 하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데이빗 고든 그린 감독이 연출하고 산드라 블록이 주연을 맡은 2015년도 영화 아워 브랜드 이즈 크라이시스는 비정한 선거판에서 구사되는 갖가지 전략과 술수를 흥미롭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영화는 2002년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 미국 선거 컨설팅 팀이 참여했던 실화를 기반으로 피식거리다가도 뒷맛이 씁쓸한 블랙 코미디를 선보이는데요. And that's why we brought our strategist and the great James Bodine to give us some insight on how we do that. 주인공 제인 보딘이 대선 후보 카스티오 캠프의 선거 전략가로 섭외되면서 경쟁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좁혀가는 과정이 영화의 주요 내용으로 그려지죠. 카스티오 캠프 측에서 처음 제인을 찾아왔을 때 카스티오는 지지율 1등 후보인 빅터 리베라와 엄청난 지지율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 차이가 무려 28%. 그래서 처음엔 제인도 역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카스티오 측 제안을 거절하려 했는데 이때 넬이 제인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죠. Look behind the hair. There's one detail that Ben neglected to mention. Pat Candy. If you fight with monsters for too long, you become a monster. 캔디는 제인이 선거판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오랜 숙적. 6년 전 그녀가 이 바닥을 떠났던 이유도 그에게 크게 패배했기 때문이죠. And I'm giving you another shot at the title. 개연성이 살짝 떨어지는 설정이지만 어쨌든 제인이 선거판에 다시 뛰어든 이유는 캔디를 꺾어 명예를 회복하고 어마어마한 성공 보수를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This is our specialist, James Bodine. 제인 보딩, Nice to meet you. 그럼 본격적으로 제인이 카스티오의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You don't change the man to fit the narrative. You change the narrative to fit the man. That's excellent. Thank you, Neil. 제인의 첫 번째 전략은 후보를 다른 사람인 척 가장하지 말 것. 이미 15년 전 대통령을 역임했던 카스티오는 재임 시절 몇 가지 사업을 민영화하면서 대중의 신뢰와 지지를 잃어버린 낡은 인물. 그래서 캠프는 카스티오의 이런 구시대적 느낌과 엘리트 기득권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서민 친화적인 광고도 제작했는데 Y prácticamente no se identifica con el pueblo boliviano. A mi parecer, totalmente mal. 전문가와 대중의 반응이 형편없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뒤 선거 유세 현장에서 카스티오가 괴한의 기습달걀 테러에 죽방으로 되갚아주는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그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을 칠 위기였죠. 제인은 이 사건이 캔디가 꾸민 짓이란 걸 육감적으로 알아챘고 그래서 이런 전략을 세웁니다. Not send out an apology. Jane, I don't know if you missed it, but Castillo hit someone in the face. It was self-defense. He was attacked. Was an egg. And right now the enemy is expecting you to apologize. 상대 후보 측의 계획대로 사과를 하는 대신 이 사건으로 재인식된 카스티오의 기존 이미지를 정치적으로 강화하는 거죠. 일종의 전화위복 전략. They look for a guy who, when you come at him with an egg, he doesn't have time for fun and games. No, he's gonna put you down and he's gonna punch you in the face. 볼리비아가 현재 최악의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는 경험과 투지를 갖춘
카스티오뿐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We are selling Crisis. 과연 제인의 전략은 통했을까요? The message is working, or at least it's stopping the free fall. So I say now we bet the house on it. 다행히 전화위복 전략이 먹히면서 가까스로 지지율을 방어했지만 I think you won't win. What? You're gonna have to make everyone else lose. That is keeping them under 24%. If you want to win, we're gonna have to take risks. We're gonna have to slash and burn. If you do not go negative, you do not win. 제인의 두 번째 전략은 바로 네거티브, 상대 후보를 공격하라. 1등 후보인 리베라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히 감시하고 조사해 그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만한 이슈를 세상에 터뜨리는 거죠. 2 years ago, Rivera's office purchased 27 Ford Explorers for official use by the district. That is $135,000 of taxpayers' money going into someone's pocket. 리베라가 부정적인 이슈로 곤욕을 치르는 사이 카스티오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자신의 비전과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했고 이는 곧 그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We have a matter of some concern here regarding Castillo. Okay. Apparently some flyers are being circulated. 하지만 지지율이 올라간 만큼 그 역시 언론의 검증과 상대 후보의 공격을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 Basically, the flyers implying that Castillo is a member of a cult. 카스티오가 사이비 종교의 신도라는 루머가 퍼졌고 그의 아들 역시 그 종교를 믿는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한 거죠. 언론은 그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Yo sé que usted no quiere hablar sobre esto, pero quiero que le quede claro a la audiencia. ¿Es usted miembro del culto del viento cósmico? 여기서 제인의 세 번째 전략이 펼쳐지죠. I realize that, but you have to have a sense of humor about this, okay? You have to show them that. No, yo no soy miembro. 우선 그 종교의 신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머를 섞어 가볍게 받아칠 것. Si usted mira las encuestas, verá que no puedo volar. 그리고 아들에 대한 민감한 질문에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If you should feel something during the interview, like an emotion, if you have some tears, could you just turn towards the camera? ¿Es cercano usted a su hijo? No. No tanto como me gustaría, no. 유권자의 감정과 감성을 흔들 수 있는 쇼 역시 지지율을 올리는 좋은 전략이라는 거죠. I mean, you took a people who were looking for hope, desperate for change, something new. Now he's just getting ready to beat your guy tonight in the debate and assume the presidency. 이처럼 영화 Our Brand is Crisis는 실제 선거판에서 갖가지 전략과 술수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그 결과가 각 후보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빠른 전개와 코믹한 연출로 흡인력 있게 전달합니다. 우선 이 영화는 차림새가 괜찮습니다. 대통령을 만드는 선거 전략이란 소재가 매우 흥미롭고 허당끼와 카리스마가 공존하는 제인 보든이라는 캐릭터의 매력도 상당하죠. 영화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주축으로 빠르게 나아가면서 실제 선거 현장의 현실감과 생동감을 더하고 사이사이 코믹한 에피소드로 분위기를 조율하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중반부까지는 꽤 나쁘지 않게 전개되죠. 하지만 중반을 넘어서 후반에 다다를수록 영화는 자기적이고 빤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문제는 그런 스토리 전개가 어떤 명분이나 개연성마저 갖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앞서 언급한 이 영화의 빠른 전개는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선거판을 잘 표현하고 있지만 그 빠름에 개연성은 뭉개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6년이나 선거판을 떠나 자연인처럼 산속에서 생활하던 제인 보딘이 팩캔디란 라이벌을 꺾기 위해서 다시 선거판으로 돌아온다는 설정부터 명분이 약하죠. 팩캔디와의 악연이 디테일하게 묘사된 것도 아니고 그녀가 속세와 단절한 것처럼 산속에서 도예를 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고작 캠프 측에서 한 차례 제안한 것에 그녀가 바로 마음을 바꾸는 장면은 영화적 설정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서도 해소되지 않는 찜찜함을 남깁니다. 이처럼 이 영화에는 영화련이 하고 넘어가는 장면들이 꽤 있습니다. 전개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너무 많은 에피소드를 우겨 넣다 보니 발생한 문제죠. 영화 Our Brand is Crisis를 보시겠다면 요즘이 가장 적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에서 미처 소개하지 못한 내용들이 현재 우리나라 대선 전국에서 펼쳐지는 상황들과 꽤 닮아 있어서 공감도 높은 코미디를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은 본편의 극히 일부입니다. 본편 감상을 통해 더 많은 재미와 감동을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드무비였습니다.